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조선기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한영수입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 전환 관련한 보고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담당 업종이 조선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보고서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화석연료를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움직임이 조선을 포함한 산업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장기간 동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개별 섹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전환을 설명드리는 것이 산업재 쪽에서는 더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전통 화석연료를 대변하는 오일 메이저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시장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2020년 들어서 이런 에너지 전환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바로 신기후체제의 출범인데요. 기존에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의 중심이었던 교토의정서가 올해로 만료가 되고 이제 파리 협정이 이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수많은 국가들과 지자체들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동시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얼마나 심각한 변화인지는 가장 좋은 예가 오일 메이저들의 장기 전략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런 에너지 기업들, 거대 에너지 기업들을 오일 메이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회사들의 수익과 매출 대부분이 석유에서 창출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석유 전문 기업들조차도 최근에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BP라든지 더추쉘이라든지 토탈 같은 유럽계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BP의 경우에는 2050년 단순히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아마 듣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주식시장에는 에너지 전환 테마주가 있었지만 결국 한때 유행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는 이번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의 등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전체 에너지 시장을 저희가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요. 유류, 즉 기름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한 비중은 한 32% 정도가 됩니다. 약 30%의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의 에너지 시장은 유가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역으로 얘기하면 유가가 혹은 유류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건데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의 근원 중에 하나는 유류의 다양한 활용 범위입니다. 이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이나 천연가스나 석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유류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비유류 에너지원들이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는 기름은 기름만의 고유의 시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운송용 에너지입니다. 운송용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27%를 차지하는 아주 큰 시장인데요. 이 운송용 에너지를 에너지 원별로 나누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유류의 비중이 무려 94%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철도, 항공 모두가 기름을 추진체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의 등장은 이 유류가 지배하고 있는 운송용 시장에 신재생 에너지가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가 전기차에 사용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을 신뢰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저희가 이번에 에너지 전환을 신뢰하는 두 번째 근거는 기술적 혁신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약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장과 운송에 있었습니다. 화석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기름이나 석탄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요처인 아시아 시장까지도 운송이 가능한 글로벌 분업까지도 가능한 상태인데요.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는 입지적인 제약 조건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지열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처와 거리가 멀다면 사실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재까지 상황이었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그린 수소의 개념입니다.
그린 수소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한 후에 이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의 형태화된 에너지를 수요처까지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린 수소가 상용화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범위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구조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 이유는 활발한 투자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그린 수소의 약점이라는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아직은 비싸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하고 태양광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에너지 원별 균등 발전원가, 즉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풍력과 태양광도 한때는 보조금이 없이는 결국은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였습니다만 장기간 동안의 기술 혁신과 거듭되는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 원가가 쭉 하락을 해서 현재는 화석연료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린 수소 역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관건은 얼마나 빨리 그 시점이 도달하는가입니다. 결국은 그린 수소로의 에너지 전환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린 수소 경제성을 갖게 될 텐데요. 관건은 그 시점입니다. 당연히 투자되는 자금이 많을수록 그린 수소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시점도 앞당겨질 텐데요. 현재는 투자 여건이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럽은 이미 그린딜 혹은 에너지 전환에 아주 적극적인 지역입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2060년 다른 선진국보다는 조금 늦지만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에너지 전환에 좀 소극적이던 미국도 결국은 최근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연방정부가 기존보다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만 합치더라도 결국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절반 이상이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어떤 지지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민간 부문의 투자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ESG라고 하는 일종의 그 사회적 책임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린본드의 발행 추이입니다. 아직은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성장성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러한 그린본드의 성장, 그리고 ESG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린이나 에너지 전환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 에너지 시장의 핵심인 오일 메이저들이 현재는 신재생,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민간 투자도 에너지 전환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조적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과연 어떠한 주식에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저희가 제시해드린 투자 전략은 역시 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업체보다는 스페셜리스트, 전문 업체를 보자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태생적으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발전량 기준으로 국가별로 태양광과 풍력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태양광은 한국의 전 세계 시장의 한 2%, 그 다음에 풍력은 사실 1%도 되지 않는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납품 경험을 쌓아서 해외로 수출을 하기에는,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전부 내재화해서 하기에는 사실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미 수출 레코드를 갖고 있는, 기록을 갖고 있는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이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에서는 터빈 제조 업체보다는 타워나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가 더 유망하고요. 태양광에서도 모든 원소재까지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셀이나 모듈을 만드는, 예를 들면 한화솔루션 같은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저감 기술입니다. 그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부분입니다.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부분은 에너지원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 나오는 유해물질을 아예 제거하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 기존의 에너지 설비 효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아쉽게도 한국에는 수혜주가 없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S 기술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기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송배전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현대 일렉트릭 같은 업체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역발상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철강 같은 경우가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피해 업종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철강 업체 내에서는 탑티어 업체들이 결국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가장 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 기술 표준을 바꾸는 데 주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피해 섹터 내에서도 탑티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철강 업체 포스코 같은 업체들이 기술력이나 재무 측면에서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런 탑티어 업체들의 점유율 강화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훌륭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세 번째 투자 전략은 차라리 신시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동하는 시장이라면 결국은 선두업체와 후발주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두업체와의 대등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이제 신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 수 있는 게 부유식 해상풍력과 그 다음에 수소의 운송 기술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조선업종, 그 안에서도 저의 이제 탑픽 종목인 한국조선해양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성에 대한 도전, 성장성에 대한 의심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풍력 내에서도 해상 풍력에 관해서는 성장성에 대해서 대부분 이견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이 해상 풍력이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풍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터빈을 크고 그리고 높게 만들수록 출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높고 큰 터빈을 만들려면 육상보다는 해상이 훨씬 더 제약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해상 내에서도 먼 바다로 갈수록 풍질, 바람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럼 먼 바다로 가면 결국은 그 풍력 구조물 자체가 해저 땅에 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 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 해상 구조물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점유율을 갖고 있고 또 기술력이 아주 우수한 업체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과거에 이제 풍력 사업도 영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상과 풍력 양쪽에서 모두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소의 운송 기술 관련해서도 결국은 해상 운송으로 장거리 운송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조선 강국인 한국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해상 운송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액화수소 운반이라든지 암모니아 형태 운반에서도 한국 조선사들이 지금 현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 그 안에서도 이제 조선 중간지주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운반선 관련해서는 자회사인 현대미포가 이미 건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액화수 운반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현대글로비스와의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운반에서 뭔가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국조선해양 쪽이 가장 앞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주가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최근에 조선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것은 결국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재무 상태라든지 수주 잔고 일감 부분도 타 회사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에요. 아직도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이었고요. 아무쪼록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이슈들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